처음 내 집을 장만했을 때 그 기분, 어떤 말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오늘 만나볼 가족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용 면적이 79제곱미터, 24평 아파트입니다. 요즘이라면 화장실 2개씩, 구조 정말 잘 나오죠. 하지만 24년 된 낡은 아파트는 그야말로 옛날식이었습니다. 살림들 곳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확 넓혔습니다. 안방 빼고 베란다를 모두 확장했습니다. 주방 뒤 베란다는 아예 용도까지 바꿨는데요. 거짓말을 좀 보태볼까요? 거실이 운동장처럼 넓어졌습니다. 확 넓히는 게 핵심. 24평 아파트의 대변신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750세대 아파트. 딸이 엄마를 쏙 빼닮았는데요. 1년 전 첫 번째 내 집을 장만한 박경희 주부입니다. 24년 된 아파트라 많이 낡았었는데요. 일단 벽과 타일을 흰색으로 통일하고 채도가 낮은 하늘색 벽지를 곳곳에 써 차분한 느낌을 줬습니다. 방부터 살펴봅니다. 여긴 4살 배기 딸 예서의 놀이방입니다. 좁은 방을 넓게 쓰려면 가구를 줄이는 게 비법. 그렇게 예서가 맘껏 노는 공간이 됐습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가구와 벽지를 모두 흰색으로 맞췄더니 방이 좀 넓어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옷장문을 미닫이로 만들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아파트라 좀 넓어 보이고 환해 보고 싶은 집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긴 건데요. 리모델링을 총괄한 류경옥 디자이너입니다. 처음으로 장만한 내 집. 하지만 제약이 많았습니다. 좁고 오래됐다는 악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 예쁘게 꾸민다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몇 번의 상의 끝에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베란다 확장입니다. 거실 쪽의 앞베란다와 주방 쪽 뒷베란다를 모두 확장했습니다. 주방은 좁고 긴 구조여서 싱크대와 냉장고만으로도 꽉 찼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뒷베란다를 확장해 새로운 주방을 확보한 거죠. 과거 창고로나 쓰던 뒷베란다가 이제는 가스레인지, 개수대, 냉장고까지 들어간 어엿한 주방이 됐습니다. 거실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벽에는 상부장 대신 선반을 달았습니다. 확실히 시원해 보이죠. 대신 상부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겼습니다. 그릇 수납은 모두 이곳이 담당합니다. 반대편에 냉장고가 있는데요. 문을 겨우 여닫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인데 큰 냉장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빛나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쓰던 냉장고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싱크대를 길이를 재서 싱크대가 나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기존 베란다에는 큰 창문이 있었는데요. 주방으로 바꾸면서 창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공할 때는 신경을 쓸 게 하나 있다는데요. 확장은 단열이 가장 중요하고요. 전체 창을 단열재로 막아서 부엌처럼 작은 창을 만들어서 환기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냄새나 연기가 많은 요리도 거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방 살림살이를 모두 뒷베란다로 옮겼더니 주방 훨씬 넓어졌습니다. 기존 주방에서도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게 전기레인지와 주방용 환풍기 설치했습니다. 환풍기를 벽과 같은 타일로 맞췄더니 넓고 멋스럽죠. 주방이 탁 튀어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상부장이 없어서입니다. 세 식구라 하부장만으로도 수납이 충분합니다. 4인용 식탁의 끝을 하부장과 닿게 배치했는데요. 세 자리만 쓰면 되니까 공간을 참 알뜰하게 쓴 겁니다. 주방이 넓어져서인가요? 식사 시간이 더없이 즐거워 보입니다. 넓히는 게 테마인 이 집, 이번에는 거실입니다. 앞베란다 확장하니 거짓말 조금 보태서 거실이 운동장처럼 넓어졌습니다. 특히 확장한 부분 끝까지 큰 타일을 깔았더니 시원해 보입니다. 그런데 베란다가 없어 수납이 불편하진 않을까요? 확장한 베란다의 너비만큼 한쪽에 키 큰 장을 만들어서 수납 해결했습니다. 여긴 각종 생활용품을 보관합니다. 가구에 조금만 신경 쓰면 거실이 훨씬 넓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바닥에 닿는 소파 대신에 이렇게 다리가 있는 걸 쓰면 마루가 답답해 보이지 않고 청소하기도 편합니다. 모든 베란다를 확장한 건 아닙니다. 안방 베란다는 살렸는데요. 빨래 널고요. 잡동사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남겨뒀습니다. 자, 그런데 집이 어딘지 좀 단조로운 느낌이 나죠. 그 이유, 넓어 보이기 위해서 밝은 색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변화를 시도해봤는데요. 보일까봐
각 곳을 색깔을 지정하여서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주방은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식탁 의자와 조명의 색을 맞췄는데요. 작은 부분이지만 확실히 생기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밝은 분위기지만 화장실은 다릅니다. 회색으로 꾸몄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욕조에는 반짝반짝 거울 타일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짙은 회색, 벽은 연한 회색 타일을 썼습니다. 채도를 다르게 하니까 어둡지만 훨씬 입체적이죠. 방문도 독특합니다. 원래 있던 문에 밝은색 원목 합판을 붙여서 리폼한 건데요.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색이 다른 문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중문입니다. 짙은 파란색인데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냈습니다. 중문은 대문 안에 세운 문이란 뜻인데 편리한 점이 참 많다고 합니다. 외부 온도하고 집 안의 온도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중문이 하기도 하고요. 소음 차단에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엔 이 중문 종류 다양해졌습니다. 이 집은 여다지, 일명 양계형 중문을 사용했는데요. 활짝 열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미닫이 중문은 문을 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고요. 요즘 선호도 높은 삼연동 중문은 3개의 문을 미닫이로 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관 넓이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 효과도 톡톡히 합니다. 신발장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신발 수납 편해졌겠죠. 이렇게 높게 만든 이유 또 있습니다. 이 집은 보일러 배관이 신발장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장을 열면 배관부터 보였지만 수리 후 이렇게 아래칸에 칸막이를 만들어 숨겼더니 훨씬 깔끔하죠. 낡은 집이 이렇게 깔끔하고 살기 편한 새 집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집이 얼마나 넓어질까 했는데요. 막상 고치고 나니까 집이 많이 넓어지고 환해져서 기쁨이 2배입니다. 이게 좋아라. 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줄지 한 번 더 고민하면 활기 넘치는 집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